가을 배출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다는 좌재근 이장님. 이게 이제 다 크면 김장용 배추로 그렇게 수확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저쪽 편에는 김장용으로 사용할 거고, 네. 구룡포는 과메기가 많이 생산되니까 과메기 할 때 산배추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산배추를 해가지고 작게 키워서 계속 뜯어서 먹고, 저쪽에는 김장할 때 사용하려고. 좌재근 이장은 지금처럼 일이 바빠지기 전 서울에 다녀왔다는데요. 큰맘 먹고 45인승 버스까지 대절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침 5시 설레는 수학여행 가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른들도 뭐 서울이라 하면은 문화적 수도인데 거기 가는 욕심이 생기고 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여력도 있고. 그때 같이 가신 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됐나요? 보통 80 전후 같이 가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 모처럼 만의 여행도 좋았지만 목적지가 지닌 상징성 때문에 더욱 의미 있었다는데요. 놀러들 와 계셨네요. 식사 좀 다 하시는겨? 이장 오시는겨? 예. 다 같이 가셨던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요?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가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구경을 하게 됐는데,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 청와대를 완전 개방한 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TV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좋았는데 좀 이게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기다린 거에 비해 가지고 좀 안에 더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구룡포 육리 어르신들이 개방된 청와대 구경에 나선 건 5월 중순께입니다. 그거 간다 피까네 다 뭐 좋아가지고 뭐 기분이 들뜬 기분으로 갔다 왔다고 봐야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집을 아무나 가는겨. 뭐 혹시 그거 뭐하러 가는데 딴 데 갑시다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그 목적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 동네 어르신들은 수년 전 청와대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데요.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앞에 가갖고요. 그거 영빈관에 같이 앞에 입구에 가갖고 그거 손톱 깎이 넣다 왔다. 그 뒤뜰인데 그거 안 들어가봤다 이거지. 그건 이제 네. 초청 그 인사대. 문열레가 그만큼 안으로 개방이 안 됐게 우리는 입구에만 갖고 왔다. 근데 지금은 전체 다 개방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 두 번째인 이번 방문에서 어르신들은 대통령이 살던 내밀한 공간을 구경한 게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살던 공간에 가볼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지요. 그거는 모르지요. 얼마나 사는지 몰랐다. 그때까지 꿈이나 꾸겠는겨. 개방해주는 바람에 우리 다 이 시골 노인네들 다 좋은 구경 다 많이 하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자리고. 청와대가 문턱을 낮춘 이후 전국의 수많은 경로당에서 구룡포 육리처럼 단체 관광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리회관에도 갔다 왔다고. 아, 구룡포 오리요. 네, 육리고. 우리는 여기 육리고 그 오리에도 갔다 왔대. 어. 그거는 우리 뒤에 갔다 왔지. 청와대가 어르신들의 인기 관광지로 떠오른 건 소위 나라님이 계시던 공간을 가보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들과도 인접해서인데요.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은 올해 추석 연휴 역기성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그 진짜 잘한 거예요. 그 자기 공간을 내주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청와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창기 관람 예약 신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청와대 관람은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 휴식처이자 명소로 탈바꿈한 청와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의 나들이를 위해 의기투합한 한나 씨와 미연 씨. 색깔이 되게 오묘하네. TV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쁘지 않아. 그니까. 진짜 되게 좀 나 지금 좀 되게 어색해. 네, TV에서 너무 웅장해서 보다가 다른 세계. 가장 먼저 찾은 본관은 개방 초기부터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곳. 벽에 걸린 익숙한 초상화가 TV에서나 보던 그곳에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청와대 오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사진 많이 찍어라고. 사진 많이 찍어라고. 그거는 가족들이 사진 많이 찍어오라고. 저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직 가족분들도 못 와보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무궁화 씨는 그때 그 시절 소녀들의 단골 장래 희망이던 영부인이 쓰던 공간입니다. 거북선. 직접 와보니 궁금증이 풀리는 기분마저 듭니다. 영부인 정면실과 영부인 집무실입니다. 뭔가 화사하기도 하고 고풍스러우면서 뭔가 홍차를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없었지만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긴 했어요. 너무 반했대요 지금. 너무. 근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눈길 닿는 곳곳 흥미로운 스토리텔링도 넘쳐납니다. 아래서 볼 땐 작아 보이지만 계단을 오를수록 크게 느껴진다는 금수강산도는 대통령들에게 통치의 어려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크기와 분위기에서 압도적인 대통령 집무실은 가끔 보고를 마친 직원들이 뒷걸음으로 나오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잘 찍었어. 역대 대통령들이 느낀 무게감도 상당했나 봅니다. 만일 본인들에게 이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전 약간의 소음이 있어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울 조용한 것 곳에서는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휘황찬란한 샹들리에나 금빛 집기들은 고급스럽긴 하지만 요즘 세대 눈엔 좀 올드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샹들리에랑 전혀 좀 다른 다른 느낌. 것 같아요. 하지만 한나 씨와 미연 씨에겐 이마저도 재밌는 경험이자 추억. 공간인 것 같아요. 벽지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그런데 미연 씨의 눈에 무언가가 포착됐습니다. 타이타닉. 타이타닉? 디카프리오랑 내려오는 파티할 때 내려오는. 나 어디서 봤다 했어. 타이타닉. 되게 비슷해. 본관 중앙 계단이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장소와 비슷하다는 건데요. 계속 어디서 봤다 했는데 딱 그러네. 타이타닉 느낌 나네. 생각났어. 역사적 건물 외에도 도심 한복판이라곤 믿기 힘든 아름다운 풍광은 청와대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이런 다양한 관람 콘텐츠와 볼거리 덕분에 중후하고 고상하게만 느껴졌던 공간이 한층 젊어진 느낌이랄까요.
청와대 관람 후 SNS에 인증샷과 영상을 올리는 2030 세대도 많습니다. 남의 집 훔쳐보는 마음인데. 남의 집 이렇게 장독대 넣고 장독대 같다. 이 공간이 정말 부럽다. 인별그램엔 청와대 관람 관련 해시태그만 17만 건에 달하는데 이렇게 올라온 게시물은 다시 입소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네. 그게 낫네.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된 이후 약 5개월간 다녀간 인원은 200만 명. 지난해 경복궁 연간 관람객이 약 108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국민으로서 가장 좋았던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구경 못하는 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뭐 일반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네, 그렇죠. 근데 예, 그래서 우리는 좋았어요 한마디로. 예, 잘한 것 같아요. 좋았어요. 처음에 입구 들어와서 앞에 다 보일 때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맨날 뉴스에서 봤던 안에보다는? 모습이다 보니까 안에보다는 밖에 외관 쪽이 더. 물론 이런 숫자가 성공을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 누구나 휴식을 취하고 문화와 역사를 즐기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좀 이렇게 가족들 단위로 가족들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저희는 이제 좀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청와대를 경험을 했지만 좀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가족이나 친구랑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완전 네, 저도. 54년 만에 열린 북악산 등산로에선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청와대 뒷길이 좋다고 그래서 달리러 왔습니다. 아, 달리러 오셨어요? 네네. 산악 마라톤 하시나요? 네네. 베테랑 산악 마라토너가 찾은 마라톤 장소는 54년 만에 개방됐다는 청와대 등산로 코스. 이 코스가 전부 개방된 코스예요, 이거. 지난 5월 청와대 개방과 함께 청와대 동쪽 춘추관을 포함해 북악산 등산로가 전면 개방되면서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이제 청와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한 6, 7월 달에 2번 왔어요. 그제는 저 위길로 창림을에서 출발해갖고 그 위에 일일 소나무 그 세타를 해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길이에요. 54년 만에 열린 이 길은 우리가 뛰기 좋은 코스죠. 여기 방문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너무 좋아 뛰기. 평지와 산이 어우러진 이 코스는 산악 마라토너, 일명 달리미들에겐 명품 코스로 손꼽힙니다. 54년 만에 이 길이 개방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감개가 무량하죠. 그 개방되지 않을 때는 뭐 주요 군인들이나 왔지 누가 올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오르막길. 찍어요? 네. 여기 한번 찍게 와. 5월 전에는 이거를 빗장을 다 대놨고 용접을 해서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개방될 때 어떻게 풀어놨죠. 여기가요? 예. 등산로 곳곳에 남아있는 철책과 군 시설물은 청와대 개방 전 이곳에 삼엄했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경관들은 시민들에겐 미지의 세계가 열렸다는 느낌을 준다는데요. 만세동박이라는 약수터인데요. 네. 이 박사가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물을 길에다 잡섰다고 합니다. 산악 마라톤 그 정도 됐다. 오래 하셨으면서 네. 이 길은 처음 와 보신 거잖아요. 네, 개통해가지고 네. 뭐 이 처음 와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여기 뭐 열면 열어주지 뭐 빠지고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북한산도 이런 경치도 좋고 똑같은 경치지만 이 서울 시내에 이렇게 매력적이고 또 고난도도 있고 그냥 밋밋하지 않는 그런 점이 더 스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청와대 전망대도 인기입니다. 올라와 보니까 청와대가 한눈에 들어오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너무 좋아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가을 청와대 뒷길은 새로운 트레킹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청와대 관람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일부 시민들이 제한된 동선을 따라 다니는 시기였습니다. 권력의 상징과 같던 청와대가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활짝 피어난 꽃그늘에서 봄을 즐기려는 남녀노소의 상춘객들을 위해 우리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손수가 구신 경무대 정원을 금년에도 4월 15일부터 엿새 동안 개방하시어 일반 시민들에게 관람하도록 하셨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이벤트였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은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민심을 얻기 위해 청와대의 문을 열곤 했는데 상시적인 개방은 아니고 국가적인 기념 행사가 있을 경우 개방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청와대가 국민의 친근한 이웃이 되게 한 영부인 손명순 여사. 취임 첫날부터 개방한 청와대는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와대가 열린 공간이 됐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를 돌려주는 건 그 약속의 첫 단축격이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며 약속을 실천하는 것만이 청와대 개방의 의미를 살리는 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대통령이 지금 해가시면서 앞으로 뭐 더 좋게 잘하겠지. 잘하라고 믿고 그런 개방도 또 뭐 앞으로 뭐 금방 해놨더니 모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만 자기도 또 해가다 보면은 또 이런 또 우리 이런 목소리 듣고 해가 또 뭐 어떻게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하시겠지 뭐. 항상 국민 생각하는 마음으로 뭐 결정 내리면은 뭐 전부 다 잘 되겠죠. 우리는 그래 하는 결정이 돼가 우리는 따라가가 모든 게 잘 되면 우리가 최고의 우리고 우리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또 대통령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고 이러니까 좋은 거 많이 만들어내시고 또. 개방 6개월을 맞아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신 게 뭔가요, 이게? 지금 돌고래 그리고 있어요.
혹시 이게 작품 제목 정하셨어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혹시 한번 뭐 붙여본다면 뭘로 붙이고 싶으세요? 제주 바다예요. 친구들이요. 22살의 청년 화가 김채성 씨는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따뜻한 색감과 상상력 가득한 그의 그림들은 마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느낌을 주는데요.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이런 걸 자주 써요. 그런 색깔들을 특히 좀 자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색깔들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색들이거든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었습니다. 작품을 얘기하는 김 작가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혹시 작가님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어느 작품이세요? 두 번째 거요. 아, 가운데에 있는 거요? 네. 왜 가장 이게 마음에 드세요? 왜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우주를 캔버스에다 그려봤고 그리고 지금 이게요. 다들 많이 좋아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걸요. 아, 첫 우주 작품이시구나. 네. 굵직한 전시회에서도 전시하며 화가로 성장 중인데 올해 4월엔 첫 개인전도 열었습니다. 4월 달쯤에 처음 이제 개인전을 열었어요. My First Rainbow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까지 김채성 작가가 했던 여러 가지 작품을 다양한 색깔이라고 하는 주제로 모아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무척 뿌듯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뭐 작가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개인전을 열게 되니까 뭔가 상당히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감정이 되게 벅차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수많은 전시 중 모자에겐 잊지 못할 전시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개방 후 열린 첫 대형 전시입니다. 전시가 열린 춘추관은 과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곳입니다. 가벽을 설치해 조성된 전시 공간에는 휠체어 장애인 관객을 고려해 작품을 평소보다 낮게 걸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록과 안내서가 제공됐는데요. 김채성 작가가 출품한 작품은 공룡시대입니다.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알을요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가요 내 알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특별전이 열린 청와대 춘추관이 뭐 하는 곳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잘은 몰랐어요. 그냥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런 곳에서 전시를 하게 되니까요. 정말로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요. 저의 그림을 선보일 수 있는 게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반응은 생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장애인 작품이면 어딘가 좀 티가 날 것이란 고정관념을 깨며 유례없는 성과를 낸 것. 오늘 이 춘추관에서 그 장애인 미술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맞닿는 그런 소망을 작품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그 작가들보다도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뛰어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았는가. 아무쪼록 좋은 그 장애 인재들이 남아서 한국 이 미술을 더 발전시켜 주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방된 청와대가 장애 예술인에 대한 편견은 줄이고
재능은 발휘하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청와대라고 하는 사실은 높은 벽과도 같은 곳인데 그곳을 이렇게 시민들하고 함께 나눈다는 거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이 공간을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입니다. 원래 공간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청와대가 가진 문화예술과 자연, 건축물 등을 활용해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적인 풍광의 형태로 국민에게 다가섰습니다. 다음 단계는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국민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견해와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이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발족한 자문단은 조만간 활용 방안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간다는 건 개방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청와대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잘 살려서 국민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긴 여정도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PD리포트 21 오늘 여기까지입니다.